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S20 울트라, 초특급 카톡기 대결, 1억 800만원표 카메라 대결? 당신의 선택장에 지금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노트는 S펜이라는 확실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신작이 나오면 1년 전에 나온 전작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통해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S펜의 존재 의무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데 핵심 요소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6개월 전에 나온 갤럭시 S20 울트라와 이번에 나온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어떻게 다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대략 1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S20 울트라는 159만 5천원, 노트 20 울트라는 145만 2천원입니다. 늦게 나온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싼데 가격을 보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공시지원금 때문입니다. 2020년 8월 18일 기준으로 최고요금제를 선택할 때 노트 20 울트라의 공시지원금은 이통3사 공이 15만원이고 S20 울트라는 SKT 42만원, KT 48만원, LG U 플러스 50만원입니다. 출고가 차이를 뒤집을 만큼 S20 울트라의 공시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물론 자급제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S20 울트라 대비 가장 확실하게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은 S펜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트 20 울트라의 S펜은 FHD 플러스 해상도 120Hz 주사율에서 9ms 응답 속도, QHD 플러스 해상도 60Hz 주사율에서 26ms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왼쪽 상단에 카메라가 묵직하게 들어간 것은 같은데 함께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진 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측면에 엣지가 들어간 것은 똑같지만 모서리를 보면 S20 울트라는 둥근 형태인데 노트 20 울트라는 각진 형태이고 하단면을 보면 마이크와 스피커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S20 울트라가 둥글둥글한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노트 20 울트라는 각이 잘 잡힌 도시적인 느낌이 납니다. 카톡티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심한 편이고 카메라만 봤을 때 디자인은 카메라 주변으로 포인트를 넣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아주 약간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총알 카메라에 유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다행히 양품이네요. 렌즈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간격이 균일하냐 한쪽으로 쏠렸냐는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A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크기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164.8 곱하기 77.2 곱하기 8.1mm이고 갤럭시 S20 울트라가 166.9 곱하기 76 곱하기 8.8mm인데 가로 세로는 차이가 체감하기 어려운데 두께는 함께 보면 노트 20 울트라가 더 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아이폰 11 프로와 갤럭시 Z 플립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함께 놓고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무게는 전자저울로 측정해보면 갤럭시 S20 울트라가 220g이 나오고 갤럭시 노트 20이 207g이 나옵니다. 제가 메인폰으로 276g의 갤럭시 폴드를 오랜 시간 사용해서 그런지 두 스마트폰 모두 무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무게 차이도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손에 쥐었을 때 무게보다는 크기 때문에 두 스마트폰 모두 조금은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큰 스마트폰에 적응해서 그립감이 불편하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을 거예요. 외형을 살펴보면서 카톡티 이야기가 나왔으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카메라 습기 이슈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은 사용 환경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카메라 안쪽에 습기가 발생하는 결로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스마트폰에 차가운 공기를 바로 보내기 좋은 차로 가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S20 울트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LG V50S, 애플 아이폰 11 프로까지 총 5종을 대상으로 했고 한낮에 차에서 에어컨을 끈 상태로 있다가 17.5도로 세팅된 에어컨 바람이 바로 카메라에 가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종의 스마트폰 모두 습기가 차는 결로 현상이 나타났는데 나타나는 시간이나 발생하는 습기의 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 S20 울트라, 노트 10 플러스, LG V50S가 그 다음, 아이폰 11 프로가 가장 늦게 결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환경에서 노트 20 울트라가 S20 울트라를 비롯해서 다른 스마트폰들보다 카메라 내부에 습기가 더 잘 발생하는데 딱 잘라서 노트 20 울트라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쉬운 건 스마트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인식될 만큼 자주 나타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아니냐는 사실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현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통의 상황에서 나타나면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게 핵심인 거죠. 디스플레이는 6.9인치의 WQHD 플러스 해상도, FHD 플러스에서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인 게 동일하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전력을 덜 소비하는 LTPO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수치도 약간 다른데 WQHD 플러스와 FHD 플러스 모두 갤럭시 S20 울트라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아주 약간 더 높아요. 혹시나 색감의 차이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기본 설정 상태에서 다수의 사진을 계속해서 보여드립니다. 저는 색감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야외 시인성도 비교를 해봤는데 햇빛이 내려지는 낮에 햇빛을 바로 받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보이는 수준이 비슷했고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괜찮은 상태로 볼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65,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해서 스펙을 보면 분명히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아야 하는데 벤치마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안투투 테스트에서는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연속해서 긱벤치 5를 돌려보니까 싱글코어는 노트 20 울트라가 높은데 멀티코어는 S20 울트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긱벤치 5를 돌렸고 역시나 같은 형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의아함을 안고 쉬지 않고 3D 마크를 바로 돌렸습니다. 오픈 GL 점수는 노트 20 울트라가 높은데 볼칸 점수는 S20 울트라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상해서 3D 마크 테스트를 2번 더 돌렸는데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은 점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처음보다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노트 20 울트라가 스로틀링이 더 심하게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로틀링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스로틀링 테스트를 앱을 통해서 15분간 진행해보니 최대 퍼포먼스 대비 89%를 기록한 노트 20 울트라가 91%를 기록한 S20 울트라보다 스로틀링이 약간 더 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S20 울트라도 출시 후 초기에 스로틀링이 조금 많이 걸렸고 시간이 지나고 최적화가 좋아지면서 점점 풀렸으니까 노트 20 울트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 S20 울트라 대비 성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우 비슷하고 보통의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꿀단지 PD가 스마트폰을 테스트할 때 꼭 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로딩 이번에도 했습니다. 벤치마크를 열심히 돌리고 나서 부하가 좀 걸린 상태에서 테스트해서 그런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보다 S20 울트라가 조금 더 빠르게 로딩이 끝났고 화면 설정에 들어가보면 HDR 고화질의 극한 FPS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12기가 램에 256기가 저장 공간에 1테라 외장비 마이크로 SD카드 지원은 동일한데 안드로벤치를 돌려보면 시퀀스와 랜덤 쓰기 읽기는 비슷한데 SQ라이트 속도는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빠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정도의 속도 차이는 아닙니다. 벤치마크를 연속적으로 돌리는 가운데 외부 발열을 체크했습니다. 전면은 S20 울트라가 40도에서 45도 정도를, 노트 20 울트라가 최고 48.8도를 기록했고 후면은 S20 울트라가 48도까지, 노트 20 울트라가 46도 정도까지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는 벤치마크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평상시 사용 중에는 약간의 열을 느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발열 관리가 훌륭하지 않은 것은 두 스마트폰이 비슷합니다. 카메라는 스펙상 노트 20 울트라가 너프되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용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카메라 스펙을 자세히 표로 보고 넘어갑니다.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쭉 보면 미세하게 색감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같은 색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카메라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갤럭시 S20 울트라가 노트 20 울트라보다 조금 더 선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광각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부분 확대를 해보면 노트 20 울트라가 원래의 질감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느낌이 들어요. 망원은 노트 20 울트라가 50배 줌까지 지원하니까 삼각대에 설치해서 50배 줌으로 찍어보니 노트 20 울트라가 S20 울트라보다 조금 더 선명합니다. 5배 줌에서도 노트 20 울트라가 S20 울트라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노트 20 울트라가 S20 울트라 대비해서 스펙상 너프되었는데 결과물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비교해도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야간 모드는 두 스마트폰 모두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어두운 부분의 선명도는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고 빛이 있는 부분에서 노트 20 울트라가 S20 울트라보다 빛을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대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보면 노트 20 울트라 야간 사진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상 촬영은 4K로 설정하고 테스트했는데 중점은 AF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입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가 1억 800만원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면서 AF 문제로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트 20 울트라에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노트 20 울트라는 정말 빠릿빠릿하게 초점을 잘 잡더라고요.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AF 성능 차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 동영상 모드에 가면 변화된 점이 FHD 120프레임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이크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체 방향, 후면, 전면, USB, 블루투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테스트 영상을 S20 울트라, 노트 20 울트라 순으로 보겠습니다. 후면 설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에서 마이크를 후면으로 설정했어요. 프로 동영상 모드이고요. S20 울트라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후면 설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에서 마이크를 후면으로 설정했어요. 프로 동영상 모드이고요. S20 울트라는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4500mAh, 갤럭시 S20 울트라가 5000mAh고 노트 20 울트라는 25W, S20 울트라는 45W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내용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데이터 전송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지원하는데 아직까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무선 덱스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노트 20 울트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S20 울트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후 지원은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3년까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노트 20 울트라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3년 정도, S20 울트라는 2년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년 내외로 짧은 분들은 차이가 그렇게 없겠네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반년 전에 나온 S20 울트라와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S펜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면 당연히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선택하는 게 맞고 다른 요소들을 살펴봐도 지금 시점에서 6개월 전에 나온 S20 울트라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스마트폰을 함께 놓고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많이 보이긴 한데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성능 차이가 체감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카메라 습기 이슈나 유격 이슈가 마음에 걸린다면 패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 영상도 괜찮고요. 이것도 볼만해요. 최신 영상이에요.